광복절 특사, 그 이름만 들어도 국민에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떠올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형량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감옥문을 나선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국민은 그가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국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고 정의를 짓밟힌 희생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직후 벌어진 된장찌개 논란이었습니다. 고급 한우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먹은 된장찌개 사진 한 장만을 SNS에 올리며 서민 코스프레를 시도한 조국. 국민들은 이게 과연 진심인가? 라며 분노했습니다. 뼈저린 반성은커녕 사면 직후부터 정치 복귀를 노린 계산된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맞선 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그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이라 직격하며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받아쳤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반박하며 보수 진영의 새싹으로서 또다시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뻔뻔한 복귀쇼와 이를 정면으로 받아친 한동훈의 대응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 민주당과 조국이 왜 한동훈을 겨냥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의 광복 사면에 대해 가슴이 막히고 손이 벌벌 떨리지 않으시나요? 바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눌러주시고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의견을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영상이 개혁 보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씻기 힘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자 스스로를 개혁의 아이콘이라 부르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건 개혁이 아니라 자녀 입시 비리와 권력형 특혜였습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피땀 흘려 공부할 때 조국 일가는 권력의 그늘을 등에 업고 입시를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정경심 교수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이 감옥에 간 이유였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국은 겨우 형량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광복절 특사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은 허탈했습니다. 죄의 무게와 고통을 똑같이 짊어져야 할 사람이 권력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너무 쉽게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분노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민은 그가 반성의 한마디라도 내뱉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당당히 나와서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뻔뻔한 발언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집행한 사람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모습. 이건 단순한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조롱이었습니다. 게다가 SNS에 올린 된장찌개 사진 한 장. 언뜻 보면 소박해 보이는 그 사진 뒤에는 고급 한우집에서의 만찬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면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진짜 서민은 마트 장바구니 앞에서 가격표를 보고 한숨 쉬는데 조국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된장찌개 한 장으로 서민인 척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 뻔뻔함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그 라인에 있었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민주당의 우군이 되었고 이 두 세력이 합쳐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조국의 사면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거래였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사면은 정의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민주당과 조국의 동맹이 낳은 산물이라는 것을. 이처럼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정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조국이 사면 직후 내뱉은 말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 죄를 단죄한 검찰과 법원은 모두 나쁘다.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정면으로 맞받아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한동훈은 짧고도 강렬하게 조국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이다. 이 한마디에 국민은 속이 뻥 뚫렸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댓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속 시원하다. 역시 한동훈이다. 왜일까요?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보여준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논리적으로 또 단호하게 표현해준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조국의 억울하다는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정말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하라.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법과 절차의 언어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면서 재심은 하지 않고 정치 무대에만 서려는 조국의 모순을 단칼에 끊어낸 겁니다. 한동훈의 이러한 대응은 그저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법치와 상식, 정의의 목소리를 세상에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은 늘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 내에서 4번의 좌천을 당하고 2번의 압수수색을 겪으며 권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국민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조국을 향해 내뱉는 한마디가 단순한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진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을 보며 보수의 새싹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무너진 뒤에도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게 해주는 단 하나의 희망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렇기에 조국과 민주당은 한동훈을 두려워합니다. 사면되자마자 그를 겨눈 것도 공수처 수사라는 이름으로 압박하는 것도 결국 한동훈이라는 새싹이 크게 자라기 전에 잘라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국민은 압니다. 뻔뻔함으로 무장한 조국과 민주당의 언어가 아니라 단호하고도 정직한 한동훈의 언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점에서 수많은 보수 국민들이 한동훈의 이름에 열광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조국의 사면과 동시에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그 명단 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의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이 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몰아세우고 동시에 차세대 보수의 상징인 한동훈까지 공수처 수사라는 올가미에 걸어두려는 겁니다. 조국을 앞세운 정치쇼와 공수처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배신자. 계엄령 발동 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보수 내 일부 강경파에게조차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 세력이 노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동훈을 외부 압박으로까지 옥죄면 차세대 보수의 싹을 초기에 꺾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은 기억합니다. 한동훈은 4번의 좌천과 2번의 압수수색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당하는 공수처 수사 역시 같은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칼날은 언제나 권력의 불편한 진실을 겨눴고 그 결과 오늘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그리고 현 집권 세력은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물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조국이 사면된 날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번 공수처 수사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을 흔들어 보수의 희망을 사전에 잘라내겠다는 것.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진짜 인물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으려던 그 시도가 오히려 한동훈을 더 단단히 키워주는 역설. 바로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국의 사면과 동시에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그 명단 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의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이 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몰아세우고 동시에 차세대 보수의 상징인 한동훈까지 공수처 수사라는 올가미에 걸어두려는 겁니다. 조국을 앞세운 정치쇼와 공수처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배신자. 계엄령 발동 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보수 내 일부 강경파에게조차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 세력이 노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동훈을 외부 압박으로까지 옥죄면 차세대 보수의 싹을 초기에 꺾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은 기억합니다. 한동훈은 4번의 좌천과 2번의 압수수색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당하는 공수처 수사 역시 같은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칼날은 언제나 권력의 불편한 진실을 겨눴고 그 결과 오늘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그리고 현 집권 세력은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물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조국이 사면된 날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번 공수처 수사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을 흔들어 보수의 희망을 사전에 잘라내겠다는 것.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진짜 인물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으려던 그 시도가 오히려 한동훈을 더 단단히 키워주는 역설. 바로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국의 행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개인의 복귀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며 마치 정의를 짓밟힌 억울한 인물인 양 연출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조국은 그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스스로를 개혁의 아이콘이라 내세우던 그 순간에도 그는 이미 자녀 입시 비리, 특혜, 위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내 정경심의 유죄 판결은 그 모든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반성하기는커녕 민주당과 손을 잡고 정치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조국 혁신당은 단독으로는 힘이 약하지만 민주당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교섭단체급 위력을 과시했고 민주당은 이 힘을 발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조국의 사면은 바로 이 정치적 거래의 결과물이었고 결국 국민은 조국 한 사람을 풀어주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계산의 최종 목표가 한동훈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은 한동훈을 보수의 차세대 리더, 다시 말해 새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너진 뒤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국민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국은 사면되자마자 한동훈을 저격했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해 그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계엄령 반대 입장을 밝힌 것 때문에 친윤 강경파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신자 프레임은 오히려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쇼와 한동훈의 진심, 이 둘을 국민은 똑똑히 비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조국의 위선은 오래 갈 수 없지만 한동훈의 원칙과 정의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법 감정을 짓밟고 반성은커녕 뻔뻔함으로 무장해 다시 정치 무대에 선 조국.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서민을 속이려 든 그의 행보는 위선과 거짓의 극치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조국을 끌어안고 공수처까지 동원해 차세대 보수의 희망인 한동훈을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특권과 위선에 기대어 살아온 조국, 그리고 그를 이용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민낯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동훈은 권력 앞에서도 바른 말을 했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과 상식을 지켰습니다. 그가 내뱉은 사면이 아니라 탈옥이다라는 한마디는 국민 가슴속 분노를 시원하게 뚫어준 진짜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국의 사면은 결국 뻔뻔함의 극치였고 이번 사태는 그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위선의 시대는 저물고 진짜 상식과 정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동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